네, 운수대통 시간입니다. 이제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꼼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과연 다음 주장에는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분과 함께 트렌드 세터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MBN골드 강영균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정말 힘도 안 나고요. 왜 이렇게 밀리나 싶습니다, 매니저님.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힘내서 한번 오늘도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제 이제 공개를 해드렸던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공략을 하는 날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워낙 또 시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AS 좀 부탁드릴게요. 풍원정밀이요. 네, 지금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뭐 얘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가 워낙 네. 밀렸습니다. 다 지금 빠졌어요. 네. 시장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 대비는 좀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일본은 5.4%, 일본 사상 최대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시장이었고 대만 가권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지수도 역시 뭐 3% 넘게 하락을 해서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아시아 증시 대부분의 증시보다는 좀 양호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풍원정밀만 볼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보게 된다면 오늘 지수가 4%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수가 빠진 만큼의 곱하기 2.5배에서 3배 정도가 종목이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텨주는 경향이 있는데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빠져주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좀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뭐 2% 올라가면 한 2.5배에서 3배니까 5에서 6%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지수가 한 2% 하락하게 되면 종목별로 5에서 6%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한 계산으로 본다면 물론 산술적인 그냥 그 간단한 계산이지만 그거를 본다면 오늘 풍호정밀 7%면 지수 대비 양호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풍호정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국내 국산화에 시켰다는 부분이고 네. 또 8월 달에 일정이 있어요. 다음 주 8월 18일인가? 8월 14일 날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OLED 뭔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보이시죠?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산화가 돼 있고 9월부터 양산화가 되는 풍원정밀이 이슈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일정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반등하는 자리,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일정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과 주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런 실적 부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좋아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의 2배, 3배, 4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OP, 영업이익이 정말 기대가 된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하락에 같이 동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데? 저점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히려 좋아의 마인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AS 도와드려 봤습니다. 정말 오늘은 계좌를 좀 덮어놓고 싶은 오늘이지만 네. 그래도 좀 힘내가지고 저희가 또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네. 우리의 포트에 좀 힘을 더해줄 종목은 어떤 건지 다음 주 공략할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까요, 매니저님?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게 또 테마로 좀 엮여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가스전. 정말 핫한 테마들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확대되고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테마입니다. 네. 두 개나 엮여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빠진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미국장에서 M7이 거의 다 빠졌고 네. 국내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가까운 하락.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밀리다니.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 거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다 빠지면서 시장 종목이 전부 다 하락을 했던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도주가 빠지면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주도주가 빠졌을 때 K뷰티가 테마주 유행했다는 쪽. K뷰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테마주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최근에 좀 보면은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리가 영토를 러시아에 조금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제 그만 좀 휴전 종전 좀 하자.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요. 지친다. 네. 우리도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재건주들이 조금 스물스물 움직이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국내에서 뭐 4대강 이렇게 하면서 네. SOC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8월 달에 이제 그 동해 가스전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8월 9달, 9월 달 남아 있습니다. 쭉쭉쭉 또 하반기까지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9일 날 뭐 IGC라는 뭐 세계 지질 그 학회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세계 그 지질의 석학들 다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정말 사업성이 있는가를 또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시장이 주도주가 좀 안 좋아. 네. 그러면 테마 쪽으로 눈여겨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 말고 우리 대형주 해봐야겠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상전환은 또 마지막 방송이다 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아이고 또 슬픈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 가장 오랫동안 네네. 볼 수 있는 연말까지 볼 수 있는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에 핫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대왕고래까지 두 가지 테마가 엮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너무 테마격이 아니라 조금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 한번 보실까요? 네.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에도 재건 산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다른 기업들은 좀 도망가거나 좀 피해거나 이랬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참여했다는 부분이고 네. 포스코 인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포스코 그룹이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이 뭐 철강부터 인프라부터 통신까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부분에 포스코 그룹의 지원을 등이 없고 라인을 깔아준다면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뉴스 좀 보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입니다. 네. 대왕고래 지금 1순위 전주기 역량 독보적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뭐랄까 사업을 하는데 네. 가장 뭐랄까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재건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그리고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험치가 많은 기업이죠. 1순위로 꼽히네요. 네, 1순위로 그렇게 뽑히고 있기 때문에 네. 동 종목이 다른 그런 뭐랄까 중소형주보다도 더 튼튼하고 그리고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거운 종목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번 수혜를 받을 때도 60%, 70% 이상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지만 그래도 찐수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 받아갔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연말 그리고 8월, 9월 계속 있을 이벤트들을 다 접목시켜 본다면 네. 뭐 주도주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테마주 일정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판단되어서 가져나와봤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냥 테마주가 아니니까요. 그쵸. 저희가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죠. 맞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본다면 좀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반기까지 본다면 예. 만약에 73,000원, 전고점까지 무조건 간다고 좀 보고요. 오.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한 58,500원 정도까지 전에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거에 조정을 받았다가 좀 쉬어갔던 부분, 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저항대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58,300원이라고 적었죠. 58,500원 정도 라운드 피겨 가격까지 58,500원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저는 길게 크게 연말까지 보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였던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4만 원 부근, 120 주선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러프하게 손절가를 보시면서 계속 쭉 가져가신다 보면은 최근에 보여줬던 7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과거 2023년도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98,000원 거의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까지 무리 없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10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두 가지 테마가 엮여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다음 주 공략주로 소개해드렸고요. 또 워낙 오늘 저희가 앞에서도 시장 긴급 진단도 좀 도와드려봤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다음 주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이런 있죠.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예, 예. 저희가 매니저님과 함께도 다음 주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보도록 하죠. 보죠.
저점 매수 가능하다. 네. 반등의 기대를 걸어보자. 네. 사실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약간 좀 힘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저점 매수 가능합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포트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만약에 2분기에 포트를 구성했다 하면 네. 반도체에 뭐 한 30%, 그다음에 조선에 한 30%, 나머지는 뭐 다른 쪽에 30% 이렇게 집어넣어 테마주 위주 30%라고 친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한 달 7월 한 달 동안에 빠진 퍼센트가 한 30%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네, 밀렸어요. 30%가 빠졌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있다. 네. 그럼 100만 원에 30% 빠지면 3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조선주가 근데 그동안 30%가 올랐어요. 네. 그럼 얘는 30% 벌었네요. 방어를 좀 할 수 네, 있네요. 방어들을 했었고 테마주 위주에서 해갖고 우리가 뭐 다른 종목들을 해갖고 뭐 K뷰티라든지 실적주 위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것도 한 30% 수익을 냈다라고 네.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반도체만 좀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섹터 구분을 좀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셨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다 담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30% 빠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차트를 보면은 지수를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의 채널 하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물론 3주 내내 이번 달 내내 빠졌지만 과연 이게 하락일까? 하락은 맞습니다. 하락은 맞는데 과연 폭락일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까?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오늘 밤에 있을 얘기도 좀 중요하겠고 주말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도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추세 하단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 매물대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에 매물대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에서 큰 이제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있지 않은 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로 갔던 경우는 제가 주식을 한 이후에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럴 때뿐이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더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우리가 눈여겨봤던 종목을 저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겁먹기보다는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저희가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하게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내 마음 아직도 불안하다 네. 하시는 분들 매니저님과 함께 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갈까요? 네, 제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원래는 공개 방송을 1시간 정도로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조금 땡겨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의 특집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담을 만한 저가에 정말 이걸 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한 두세 종목을 준비해 놨고 거기서 지금 사놓는다고 한다면 추후에 정말 잘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일정, 그다음 주에 일정에 대한 일정 모멘텀도 다 준비된 증시 일정 프리뷰 방송도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